1분 남았지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에 살고 있는 안영원입니다. 저는 현재 IT 회사 다니면서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 이 사업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이병수 사장님에게 전달받아서 현재 너무나 재미있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프닝 강의, 저희 피넛 미팅이죠.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 피넛 미팅은 저희 웃금성 안에서 저희 사업자분들끼리의 노하우를 좀 나누고, 그리고 또 한 달에 동기부여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미팅이고요. 오늘 많은 분들 또 참석하신 것 같아서 저도 오늘 동기부여 많이 받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안 넘어갑니다. 오늘의 주제, 지난달에 분당 미팅이 있었죠. 오프라인으로 너무나 뜨거운 열기를 많이 받았었는데, 미팅을 마치고 나서 조대근 사장님이랑 조현 사장님이랑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뭐 21년도에 일어났던 일들, 제 개인적으로 일어났던 일들, 뭐 당연히 저희 스폰서님들이시기 때문에 저희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뭐 조대근 사장님 스타일 있으시잖아요. 야, 그거 얘기해봐. 그래가지고 바로 오늘 피넛 미팅을 오프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1년 돌아보고 느끼고 알아버린, 당연히 아메이 사업에 대한 가치죠. 저희 홈미팅을 진행하셨던 분들이면 내가 느끼는 아메이 사업의 가치와 명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식상할까봐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메이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가치를 또 깨달으면서 알아버린 또 방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저희 또 팀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법들을 오늘 좀 이렇게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또 서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동영상을 볼 거고요. 충격적인 차이라는 동영상인데 앞에 뭐가 있어요. 근데 한번 영상 보시고 소리가 좀 탁하게 들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르신이 카페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참 세상 좋아졌지. 핸드폰만 봐도 돈이 나오는 세상이라니. 저래? 그게 무슨 소린가? 이것 좀 보게. 은행에서 설치해준 앱을 켜니 공짜로 10,000원이 생겼다니까. 은행 앱을 설치하고 광고를 보면 현금성 포인트를 적립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공짜로 돈을 벌 수 있다며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해당 앱을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의아했습니다. 저분은 이걸 왜 공짜라고 여기고 있는 것일까? 분명 그분은 10,000원을 벌기 위해 500번 이상의 광고를 봤을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극히 적은 돈과 맞바꾼 셈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공짜로 무엇인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대가를 치르고 제공받는 것들입니다. 1. 부자는 돈으로 시간을 번다. 보통 사람들은 시간을 들여 돈을 사지만 부자는 돈을 들여 시간을 삽니다. 예를 들어 워런 버핏과 우리에겐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버핏의 1분과 우리들 1분의 시장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 버핏과 점심을 먹으려면 무려 460만 달러, 즉 54억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버핏의 시간은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버핏의 주어는 누군가의 시간을 아껴줄 뿐만 아니라 생산성까지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바라보는 부의 핵심은 단언컨대 시간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아낄 수만 있다면 한 끼에 54억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진짜 중요한 것은 돈보다 시간 자산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야 합니다. 자산가들의 공통된 조언. 여기 인생은 한 방이다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매주 로또를 샀고 급등락하는 태화주에 집착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그는 성공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 방의 상징인 로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로또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실패하는 습관을 길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매주 잠재의식 속에 실패하는 습관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자산을 한 방에 일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승자박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즉, 돈을 불렸으면 그곳을 빠져나와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 수익금을 들고 다시 그곳으로 뛰어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자산가들은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인생은 한 방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어도 솔직히 이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운이 좋아서 일확천금을 얻었어도 대부분이 그 자산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한 방으로 돈 자산을 채우는 것보다 천천히, 묵묵히 경험 자산을 쌓으셔야 합니다. 일단 경험 자산이 거목처럼 든든히 뿌리 내리면 당신의 돈 자산은 외풍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흔들려서 거목이 뽑힌다 해도 다시 심고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골님이었습니다. 예, 원래 이 동영상이 조금 긴데 핵심적인 부분들 두 개만, 당연히 부자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의 충격적인 차이죠. 첫 번째에서 돈을 가지고 시간을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아메이 사업은 뭐죠? 돈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너무나 이 영상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느꼈고요. 두 번째는 한방, 한방으로 버는 그 돈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저희 아메이 사업은 뭐죠? 경험이 축적되고 그거로 만든 네트워크로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수입, 우리의 꿈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작년 10월에 제가 그 피넛 미팅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죠. 우리가 수없이 OM에서 듣고 있지만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거를 이해하고 알았다면 어디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못할 때 나오는 그 수입이 바로 나의 미래를 지켜준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실제 생활함에 있어서 일을 못할 때 나오는 그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유튜브, 요즘 주식 이제 조금 거품이 죽었죠. 이 주식은 왼쪽 사분면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주식, 정말 부자들이 하는 주식과 우리가 그 시간을 놓쳐서 얼마 떨어져서 그 수익금을 날려버리는 그런 주식은 왼쪽 사분면에 있는 주식이다. 그래서 좀 돌아봐야 될 게 저희 아메이 사업도 왼쪽처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아까 경험자산 말씀드렸잖아요.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하나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부분에 있는 영역은 수입의 크기 한방, 그 수고는 바로 사라질 수밖에 없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저도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직장 생활에서도 그 성장함에 있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어려운 고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 깨달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퇴직하는 즉시 그거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영역은요. 수입의 영속성을 책임을 지고 수고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경험이라는 표현으로 좀 쓰고 싶네요. 그리고 영원한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 제가 작년도에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제대로 하는 아메이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잠깐 좀 약하게 좀 표현을 했었는데 지난 피너 오프닝 때 이제 뭐 아이젠하워 매트릭스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이 아메이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사실 좀 추가적인 사항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난번 점심 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이제 다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러면서 정말 아메이 사업이 정말 보험 기능이 있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자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셔서 뭐 여기에 표현은 하나 안 왔지만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래서 작년도에
재작년 12월이죠. 재작년 12월에 저희 집에 이제 우라와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뭐냐면 저희 김승희 엔드 파트너이신 사장님이 이제 암에 이렇게 암 판정을 받게 되죠. 갑상선 암을 받게 되고요. 악성으로 이제 나오게 됐죠. 그것도 이제 뭐 일단 저는 여기서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일단은 뭐 제거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넘어갔죠.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제 생일이었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또 그때도 생각을 하게 됐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3월인가 4월 정도에 이제 아이가 3, 4개월 된 상태에서 이제 갑상선 암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간 수술은 잘 마무리가 됐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됐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어서 9월에 뭐 여기 와서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죠. 사사고도 일어나고 자가격리도 한번 제가 밀접 접촉자랑 또 하게 됐고 이제 출산 입원을 하게 되면서 또 조리원 2번을 또 겪게 되고 또 하나 또 충격적인 게 뭐냐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아이가 이제 20일 정도 됐는데 저희가 이제 또 코로나에 또 전체 다 걸려가지고 한번 또 곤욕 아닌 곤욕을 치르게 됐죠. 근데 뭐 사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열 조금 나다가 말기는 했지만 이제 격리 병동실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저희 김승희 사장님이랑 이제 뭐 그렇게 되는 일들을 좀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뭐 또 시간 또 지나 보니까 지금 보면 이제 아이가 너무 건강하게 태어나서 너무나 좋은 또 지금 시간을 맞고 있지만 아까 시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회사를 거의 한 3개월은 못 나간 것 같아요. 3개월 정도는 못 나간 것 같고 또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했던 김승희 사장 또한 거의 1년 정도를 그냥 거의 뭐 병원 아니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보내면서 물론 코로나 때 아이를 낳는 것도 조금은 좀 불편한 부분들은 있었지만 갑상선암에 그리고 또 코로나를 또 겪게 되고 또 아이까지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배운 이 여기 안에서의 그 절대 긍정의 힘을 믿었고요. 또 저의 또 개인적으로는 또 종교의 힘이 또 많이 컸죠.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수입들 전혀 이상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9월 달에는 보통 때보다 더 많은 수입을 또 받아가기도 했고 또 월 말에는 또 연말 보너스까지 나오게 됐죠. 저희가 만약에 맞벌이였다고 하면 저 왼쪽 사분면에 있는 시간을 투자해서 버는 수입을 둘 다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지금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아찔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가게를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다 아이까지 또 키워야 되는 육아까지 또 책임져야 되는 일 안에서요. 근데 이 아메이 사업이 물론 저희 그룹의 리더이신 뭐 조대근 이은미 사장님, 조양현 사장님은 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제가 뒤에서도 뭐 말씀드리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위기였죠. 어떤 분들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었던 일이 저한테는 너무나 안전하게 잘 지나갔고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파트너분들 그리고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메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다르게 느끼는 계기가 됐고 또 결론적으로는 아이가 또 잘 출산이 돼서 오히려 저희에게는 호재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사 일도요. 저에게는 개인적인 목표가 있거든요. 물론 아메이 사업도 잘 됐지만 개인적인 목표도 100% 이상 달성을 했고요. 이 아메이 사업에서 배운 원리로 또 그렇게 됐고요. 또 올해도 벌써 회사 일은 제가 1년 안에 해야 될 거를 3개월 안에 또 매출 목표를 다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아메이 사업 안에서는 신규 사업자분들이 이 사업을 또 알아보고 계시고요. 저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이유는 아메이에서 배운 절대 긍정의 힘 그리고 아메이의 안전한 시스템
있지 않았으면,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들의 뜨거운 관심이 없었으면 이런 일은 벌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동안 저는 탱코를, 저희 부부는 탱코를 한 거고요. 저축한 거 이자 후하게 쳐서 되돌려 받은 느낌이었어요. 예.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줄 것 같은, 이거 저 확신이라 그러면 이게 아직은 좀 오만할 것 같아서 그냥 기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너무나 안정적인 마음을 더 오래 들어서 갖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서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약돌 이야기를 저희와 함께 하신 파트너분들에게 좀 지겨운 얘기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어떤 나그네가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할머님이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님을 도와주신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요정으로 딱 변한 거예요. 요정으로 변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저녁에 밤에 이제 이 산길을 걸어갈 텐데 거기 안에 있는 자갈을 주워서 가져가라.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보답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진짜 자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갈 몇 개들을 주머니 안에 두고 이렇게 그 밤길을 이렇게 지나가게 된 거죠. 지나가고 딱 봤는데 날이 밝아오자 그 전에 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그 대신 이 요정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자갈을 가지게 되면 크게 기뻐하고 그리고 크게 후회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대로 자갈을 줍고 지나간 거죠. 아침이 밝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자갈이 보석이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너무 기뻤죠. 야, 이게 보석이네? 근데 생각이 든 게 뭘까요? 야, 이거 조금이라도 하나 더 주워가지고 올걸. 예. 저는 아메이 사업의 탱코가 저는 그렇게 그런 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갈 줍는 일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작년도에 보석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크게 기뻐했지만 크게 후회한 게, 저희 스폰서님들만큼 더 열심히 조금이라도 더 집중해 볼 걸. 이라는 후회가 생기게 된 거죠. 여기 계신 줌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탱커에 대해서 자갈로 보이시나요? 보석으로 보이시나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온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탱커를 하면 된다.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작년도에 그런 일을 겪게 되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들이 생겨났습니다. 원래 이 영상은 다른 의미로 제가 이제까지 썼는데, 이거는 영상 마친 다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영상은 MBC 드라마 영웅시대에서 갑자기 정주영 회장의 젊었을 때에 실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저는 이제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거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궁리하자는 얘기죠. 예, 근데 예전에 이 영상을 제가 이제 홈미팅에서도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뭔가 목표를 가고 어떠한 성취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썼다고 하면, 지금은 조금 다른 의미로 제가 이 영상을 이번 저희 홈미팅에서 나눴는데요. 저희가 탱커를 할 때 이 정도의 노력을 하면 탱커를 충분히 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했을 때 조양현 사장님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초기 때 조양현 사장님이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아버님 제사와 겹쳤을 때, 그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하게 되면 뭐 오전 1시부터 뭐 저녁 늦게까지, 새벽까지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조양 사님은 나름대로 궁리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냐? 제사 음식을 이제 강원도에 가서 이제 하셔야 되는데 미리 집에서 제사 음식을 하고 그거를 트렁크에 싣고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사를 지내러 강원도로 넘어갔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야, 이거 대단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대단한 일이고요.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메이 사업의 지금 이 결과를 본다 그러면 그 일은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의 안에서는 정말 이런 것보다 더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은 그냥 순간적으로 흩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아메이 사업은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고 탱코를 하는 일입니다. 근데 자꾸만 뭔가 크고 막 이 영상을 보시면 또 어떤 분들 야 이거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되는 그게 아니거든요. 힘을 좀 빼고 내가 탱커를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저렇게 궁리를 해서 그러면 그러한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를 이번에 또 한번 깨달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웃금성 출석을 하고 스케치를 계속 올립니다. 지금 웃금성 네이버 카페 보면 거의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 일을 왜 할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냐? 그래, 너네 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뭐 잘 굴러나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냐? 그거는 1차원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저는 이 스케치와 웃금성 출석을 저희 그룹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요. 새로 나오실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새로 나왔을 때 이 스케치와 이 웃금성 출석하는 모습이 몇 년치가 지금 거의 10년치가 쌓여져 있거든요. 그 모습을 봤을 때 다르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새로 나오시는 분들이 그 스케치를 통해서 아,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장이 됐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더 심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룹 안에서도 얘기하지만 그게 뭐 잘 시행은 되지는 않지만 저는 어쨌든 간 용인홈 미팅과 출석을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 나오는 파트너, 그 파트너가 나왔을 때 이 네트워크 안에 계속 머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쉬운 일인데 그게 쌓이다 보면 어떠한 시간을 들여서도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통찰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거거든요. 제 스폰서님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는데 네이버 카페에 좀 관심을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분이 왔을 때 놀라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원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뭐 이렇게 대표해서 막 주창하거나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효율성이라는 거죠. 진정한 효율성. 진정한 효율성은 어디에서 온다? 일관성에서 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미팅에 집중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도 쌓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요. 탱커 A 스텝, 그리고 스폰서와의 교류, 상담, 이거를 끈끈하게 가져가게 되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세 개의 주축으로 계속해서 주창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잖아. 근데 아까 빈대 이야기 들으셨죠? 다르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귀 아프게 하고 있을까? 또 고민하고 또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립돼야 될 거를 6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정확하게 이 3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진짜로 아메이밖에 없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은 좀 귀찮아서 뭐 조금 뭐 아메이에 대해서 좀 등한시한다. 그러면 아직 1번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것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확 마음속에 안 와닿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시스템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정말로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만날 때 한정돼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라는 부분들이 더 두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지 않고 베풀고 판단하지 않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나의 시각을 바꾸는 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진정한 또 효율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팀의 끈끈함. 그 끈끈함이 있어야지만 사람이 올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내가 훌륭한 말빨로 아니면 어떤 대단한 사람을 후원을 해내서 순간적으로 성장은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6가지가 정립되지 않으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를 저도 작지 않은 시간 동안 또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을 저는 정성의 영역인데 힘을 쓰지는 말고 자연스럽게 생활이 사업인 것처럼 이 영역은 통제가 가능한 영역이잖아요. 내 자신만 챙기면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성의 영역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은 저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것들이 끈끈하게 돼 있으면 내가 전달하는 그 한 사람이 보고 따라온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함께 다시 그냥 뭐 그렇다고 신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고민해보고 함께 해볼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성의 영역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신의 영역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연결이 되는 순간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의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를 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 미팅 탱커 스폰서 교류 진짜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알겠는데 이거 의미 없이 이거 해봤자 이거 뭐 줌 들어와서 이거 언제 되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를 세우십시오. 예. 목표를 세우고 수치화를 해서 그거를 진짜 정성을 들여서 한번 해보시면 이야기는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희 그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영상을 드릴 건데요. 자, 이제까지는 제가 이런 거에 대한 증거로 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른 증거가 진짜 살아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소개하기 전에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아메이 사업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 어느 지방에 약방을 운영하는 송청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약방 문전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늘 붐볐습니다. 하루는 소문을 듣고 온 과객이 약방을 찾아와 옆에 있는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내 보기에는 다른 약방과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것만 이렇게 문전성시를 이루는 까닭이 있어? 이에 옆에 있던 손님이 말했습니다. 아이 말도 마시오. 이곳은 좋은 약재라면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을 쳐준다오. 곁에 있던 다른 손님이 거들었습니다. 그뿐인 줄 아시오. 약을 잘 짓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돈 한 푼 없는 사람에게도 무료로 약을 지어준다오. 손님들의 대화를 엿듣던 한 과객이 시세 많은 표정을 지으며 송청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그렇게 장사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텐데 왜 이렇듯 어리석게 장사를 한단 말이오? 손님에게 베푼다고 그들이 알아주기나 할 것 같소? 그러자 송청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세상에 미치는 장사가 어디 있겠소. 1. 이익은 나중에 챙긴다. 송청은 신분의 귀천을 떠나 누구에게나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차용증을 쓰기만 하면 약을 지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말이 되면 약값을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받은 차용증이 산더미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이에 옆에 있던 아내가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 살림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소? 그런 소리 마시오. 세상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단 말이오. 송청은 한 해가 지나가도 약값을 받지 못하면 갚을 능력이 없다고 여겨 차용증을 모조리 불살라버렸습니다. 이런 글을 두고 한쪽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 말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나라님도 못하는 일을 한다며 칭찬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송청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망할 것처럼 보이던 그의 약방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유명한 약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지나갈수록 약방의 재물은 더욱 크게 늘어만 갔습니다. 이에 약방을 방문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송청에게 물었습니다. 송 선생님, 제발 부자가 된 비결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송청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약을 팔아 생계를 잇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남보다 이익을 늦게 챙겨가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약방을 시작한 지 어느덧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태운 차용증은 아마 수천 통에 이를 것입니다. 약값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사람이 제 약방에서 약을 구했고 그 사람들이 뒷날 벼슬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내 약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뒷날 후한 선물로 저에게 은혜 갚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자가 된 비결은 다 그분들 때문입니다. 물론 빚지고 갚지 않는 사람도 많았지만 결국 손익을 따져보면 항상 남는 장사였습니다. 생각컨대 이 은혜 갚음은 제 당대에 끝나지 않고 이후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질 것입니다. 제가 부자가 된 비결은 간단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처음부터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송청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화향천리행 인덕만년훈, 즉 꽃향기는 천리를 퍼져나가고 사람의 덕은 만년 동안 향기롭다는 뜻입니다. 2. 유약겸하. 노자의 스승 상용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노자가 급히 스승을 찾아 임종을 지켰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기력을 내십시오. 상용이 눈을 감기 전 노자는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 스승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스승님, 소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남겨주십시오. 그러자 스승인 상용이 자신의 입을 크게 벌리며 말했습니다. 자, 내 입속을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혀가 보입니다. 이빨은 보이지 않느냐? 예, 스승님. 너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그러자 노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딱딱하고 센 것은 없어지고 약하고 부드러운 것만 남는다는 뜻이 아닐런지요. 그러자 스승은 조용히 돌아누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천하의 일을 다 말했느니라. 상용이 입안을 보여준 까닭은 부드럽게 남을 감싸고 약한 듯이 자신을 낮추라는 뜻입니다. 딱딱하고 굳센 이빨은 먼저 없어지지만 부드럽고 약한 혀는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사자성어 유약겸하는 부드럽고 유연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강한 것을 누른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솔개가 어느 땐 닭보다 더 낮게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솔개가 닭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땐 자신을 더 낮추어 다음을 기약하는 것도 인생을 경영하는 큰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부골님이었습니다. 네. 어떤 말씀 드릴 건지 대충 예상 가시죠. 당연히 살아있는 증거는 이은미, 조대근 이은미 사장님이시고, 조대근 사장님이시죠. 아까 뭐 물론 약방에서 이익은 나중에 챙긴다고 생각하셨지만 저희 탑 리더의 이 사장님들은 정말로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마음의 손해를 정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 돌려받은 마음의 상처 치유 안 되셨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인간의 존엄성과 그분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무료로 약을 나눠주듯이 많은 분들에게 약을 나눠주셨고, 뭐 나중에 이익을 챙긴다라는 거는 사실 그거에 집중하시니까 큰 네트워크를 가져가셨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 결과적으로는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저기 뭐냐 웃금성 네이버 카페에 그 김영훈 사장님이 올렸던 건데 저기 그 뉴트리션 바 있잖아요. 30개 당첨 1등 하셔가지고 되게 좋아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예, 약간 이때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어쨌든간 이렇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웃는 시절을 지금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래서 너무나 부럽죠. 그래서 저도 진짜 이분들을 따라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봅니다. 유약겸하. 정말 부드러우시죠. 센 거는 진짜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부드러움을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 그러고 주변 분들에게 그런 에너지를 펼친다 그러면 저희 스폰서님들처럼 많은 향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 이벤트에 당첨받은 나를 보내시는 우리의 탑 리더 사장님처럼 그 뒤를 따라가. 자, 탱커하고
올바른 성품을 가져서 함께 웃는 그런 날들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또 미팅에서 저도 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